박시백 오리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정권기의 최충원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명종부터입니다. 명종에서 이제 고종까지가 고종 6년인가요? 예, 이때까지가 이제 최충원 집권 시기인데 일단 명종의 편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형제가 이제 초제를 열어서 네. 왕을 교체할 뜻을 이제, 만방이 고하게 됩니다. 네. 명종 16년, 26년에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죠? 27년쯤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번개가 치는 비 오는 날에, 네. 이제, 그 최충수, 박진재, 외족하죠. 네. 그리고 최충원이 이제 한데 모여서 폐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최충수는 이제, 나름 명망 있는 종친을 추천하고, 하지만 최충원은 그래도 이제 그 선왕이 아니지, 이 당시 왕이었던 명종의 동생을 네, 하기가 네. 좋겠는가. 네. 그 명종의 동생이 다른 인망도 있고, 그 동생의 아들 역시도 인망이 있으니까, 네. 해라도 이후에 그 인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명종의 아들 평양궁 미인을 추천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조카, 박진재라고 하는 조카가, 처신을 잘하는데, 만약에 최충수의 뜻대로 따르게 되면, 저기 금나라에서 뭔가 이게 정변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거다. 네네. 앞선 선례대로, 강제변. 예, 앞선 선례대로 형이 아우에게 물려준 것처럼 하려면 평양궁 미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최충수도 어찌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 평양궁 미인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어받게 되는데 이 명종을 패하고 세왕을 즉위시키는 날에 정말 조처가 이제 그야말로 쌈박합니다. 두경승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유배를 보내버리고. 네, 12명이나 유배를 보냈어요. 네네. 네. 그 도성 주변에 이제 군사를 쫙 배치해놓고 거의 뭐 계엄 상태를 만들어. 거의 뭐 서울에 본 분위기예요. 예, 예. 네. 성문 닫아 걸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하야시키고, 왕을 장락궁으로 입회하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평양궁 미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신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명종에 대한 사관의 평가가 조금 구체적인 편이에요. 네네. 네, 요거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박하백님이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사관의 평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 정중부 이방 의문 등이 의정을 시해하고 국권을 농단했으니 명종이 취할 계책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반드시 역적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명종의 힘이 부족했다고 할지 모르나 경대승이 왕실의 미약함을 분개하고 강한 신하가 반로함을 미워해 하루아침에 의거를 일으켜 마치 범이 여우나 토끼를 사냥하듯 했다. 이 의미는 겨우 목숨을 보존해 쥐새끼처럼 시골에 숨어 살게 되었으니 이때야말로 인재를 겨냥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왕실을 부흥시킬 좋은 기회였다. 저 때가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안일에 빠져서 그 행동이 이미 평소 무사히 지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민 같은 자는 기껏 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으니 사자 한 명만 보내 임금을 시해한 죄로 처형하고 일족을 멸해버렸어야 했다. 그런데 도리어 불러들여 자기를 높여줌으로써 왕실을 능욕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살해하게 했으며 벼슬과 옥설을 팔아 조정을 혼탁하게 만들었으니 그 재앙이야말로 참혹한 것이었다. 이하 좀 더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명종은 정말 우유부단한 한 왕이었고 그 사관이 지적한 대로 사실 경대승이 집권했을 때가 일단 왕권을 되찾기 굉장히 좋은 때였으면 틀림없잖아요. 네네. 경대승이 굉장히 이제 의기가 있는 무신이었고 또한 그 자신이 나서서 이제 비리를 저지르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그 위험했던 의민 같은 경우에는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까 뭐 불러들여서 제거해버리면 간단한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경대승이 죽었을 때도 어쨌든 지방에 이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신하를 보내서 명을 내려가지고 그냥 처단해버렸으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죠. 두려워서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권한을 다 줘버려. 10년 넘게 그야말로 의민 천하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매우 정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때 제대로 했으면은 뒷날에 이제
최충원 집권 자체도 없었겠죠. 네네. 그리고 또 이때 명종이 좀 이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꽤 많은 그런 거 아무래도 오랜 기간 집권하다 보니 태자와의 사이에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명종 25년인 1195년의 일인데 사실 명종 앞에서 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했다 그랬잖아요. 1131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65세야. 65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태자가 나이가 많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 이 태자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노태자라고 부른다고 명종이 짐이 오래 살아 참 미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서로 이제 태자도 민망하고 명종도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일단 아들 입장에서 제가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태자의 실언이에요. 실제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기록하는 사관들 또한 아비와 아들이 모두 실언을 했다. 아들도 이거 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늙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거기다 또 명종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이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최충원에 의해서 이 28년간 집권한 명종이 폐위되고 바로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고려 20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일단 신종 때 보면은 거의 반란들이 절정에 달한 것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해요. 반란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최충원 1인 집권 체제가 이때는 확고해가지고 이 왕이 항상 우리 뭐 고려사 기록 같은 데 거의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때부터는 교과서 소설도 뭐 무신 정권 시대가 최씨 무신 정권 이렇게 나오지 왕은 뭐 저 양반이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신종은 7년에 등창이 이제 심해지자 그 당시의 집권자인 최충원에게 내 아들에게 좀 왕위를 전해주겠다. 그런 뜻을 전해요. 그리고 이 최충원이 재상들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 요 태자, 즉 신종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니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시종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아주 정상적인 절차로. 예, 이번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연이어서 형제 상속하다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되었고 바로 이 신종은 결국 장남인 태자에게 양위한다는 조서를 내린 후에 뭐 얼마 후에 그 생을 마감합니다. 최충원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했던 신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었고 일단 또 나이도 너무 많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리만 쭉 유지했고 심지어 이제 최충원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60이 돼서 왕위에도 앉혀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최충원이 하자는 대로만 다 따라하는 전형적인 이제 바지사장. 네네네 이런 형편이었죠. 근데 그 아들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단 젊었고 그다음에 나이가 젊잖아요. 네네. 그리고 20대 한 중후반 그죠? 27인가 6인가 이런 거 같은데. 희종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자기보다 훨씬 어려서 왕에 올랐던 인중의 경우에도 당시 이제 외조부로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자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죠. 그 처음에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제 설리를 하잖아요. 그 설례가 딱 있으니까. 네네. 자신도 그러리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충원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 하면서 속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자, 일단 그 때를 기다린 시종 7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이른바 이 수창궁에서 벌어진 최충원 습격 사건입니다. 최충원이 인사 문제로 희종을 찾아오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최충원이 그 수창궁에서 이 왕과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황관들이 이제 뭐 비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최충원을 시종하는 이들을 이 왕께서 술과 음식을 내렸다고 이제 꿰어서 이들을 먼저 제거를 해버려요. 소위 말하는 이 최충원 좀 경호원들, 이거 탁 제거를 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요 부하들과 승려들이 이제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궁궐 안으로 딱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최충원이 상당히 좀 눈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편전 쪽으로 뛰어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당시에 희종이 있는 그 곳으로 가서 나 좀 구해달라. 일단 희종은 모른 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이거 완전 최대 위기예요. 최충원. 그 순간에 이제 최충원은 이제 왕이 근무하는 곳에 항상 우리 지금 또 비서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그 지주사라고 불렀는데 이 비서실장 방으로 딱 들어가서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문 뒤에 어디에 숨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때 이 제거 임무를 맡은 승려들이 이 방까지 뒤졌는데 이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정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중방 그 우리 최고 회의기구죠. 여기에서 소식을 듣고 있던 상장군 김약진하고 추미론 지주사 정숙청 이 사람들은 요 최충원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달려와서 아마 사돈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최충원을 결국은 구하게 되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을 보면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는 높아요. 사건. 거의 성공 직전까지 직전. 갔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최충원의 어떤 정적 역량 이런 걸 보여줄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 네. 상황이 정리되게 되니까 이때 이제 김학전이라는 인물이 이것들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싹 다 정리해버리고 임금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임금이 주도하에 최충원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딱 그 어떤 이성을 잃지 않고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라. 진나를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 가담했던 자들을 공문해가지고 진상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이제 문초를 내보니까 내신왕중, 왕중명 그리고 희종의 최측근 문신, 무신 몇 명이 이제 공모를 해서 바로 이런 그 최충원 그 제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주모자들을 모두 이제 죽일 줄 알았는데 일단 관련자를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조치도 조금 굉장히 특이하죠. 상당히 특이합니다. 특히 뭐 이러면 야 이거 왕도 그냥 그대로 뭐 죽일 것 같은데 그냥 폐위시킨 후에 자란도 지금 영종도 인천공항 있는데 바로 여기 이제 유배를 보냈고요. 네. 그 희종의 아들인 태자는 인주 지금의 인천 네. 이 지역으로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폐위된 후에도 바로 이제 뭐 처형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종도 유배 보낸 후에 그 다음에는 강화도 위에 지금 교동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네. 그곳으로 다시 옮겨줬고 그리고는 다시 4년 뒤에는 또 개경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이제 했고 이때 희종은 이제 자신의 딸을 최충원의 아들과 혼인시켜. 어떻게 보면 한때는 뭐 나에게 대들었지만 이제 최충원도 이거를 어느 정도 그 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나한테는 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폐위된 왕이긴 하지만 이 전왕하고 이렇게 혼인관계 맺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8년 뒤에 희종을 또 포기하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왕 존재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개경에 있으면 이거 좀 신경 쓰인다. 그 강화도 위에 있는 교동도로 옮겨졌는데 그래도 오래 살아요. 거기서 또 10년 더 살아가지고 57세의 나이. 그래서 왕이 폐위된 후에 이렇게 오래 산 케이스는 또 누가 있냐면 강해군이. 아, 예. 코스도 좀 비슷해요. 강해군도 강화도 갔다가 교동도 갔다가 제주도 마지막 유배지는 두 분의 연고지인 제주도 갔다가 그곳에서 유배 생활만 18년 하거든요. 네. 이런 또 유배 생활 길게 한 왕은 희종과 광해군이 닮아 있더라. 아, 이 최충원 수창궁 습격 사건 이거를 도모하려 했다가 폐위된 이 희종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관의 논평을 제가 좀 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사관의 일단 평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사관의 평을 보면 왕이 할 수 있는 계책이라면 스스로 정도를 지켜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왕실을 강화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역신이 바로하더라도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왕이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경박한 꾀에 귀가 솔깃해 한때의 울분을 풀려하다가 결국 축출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왜 여기서 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실제 왕은 무려 7년이나 속에 울분을 담은 채로 이제 최충원에게 최고의 이제 예우를 다 보이면서 때를 기다렸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준비도 그 습격 사건의 준비도 굉장히 정밀했습니다. 예. 문신과 무신들을 규합하고 안에 있는 환관과 등등을 다 규합해서 조처를 다 취해놓은 다음에 보시면 그 우리가 확인했듯이 거기에 수행했던 이들까지도 다 깨가지고 차단해버리고 최충원 혼자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99% 성공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충원이 어떻게 잘 숨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지 이 결과만을 보고 정말 경박한 꾀에 귀가 솔깃해서 한때의 울분을 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전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희종이 폐위되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노태자로 불렸던 이 명종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명종의 아들 강종이 정말 최고령으로 왕이 되는 이런 신기록을 세우는 게 결과적으로는 희종의 최충원 암살 실패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희종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태자도 함께 유배가 되죠. 그렇죠. 아까 인천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최충원은 이번에는 명종을 폐위할 때 함께 유배 보냈던 강화도로 유배 보냈던 바로 그 명종의 장남 바로 이 강종을 왕위에 올리는 거예요. 나이든 60대니까 뭐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데 그 정확하게 60세 정말 그 오랜 그 시련과 이거 자기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태자 생활만 24년 했다가 그때 아버지 명종이 폐위될 때 뭐 유배 보냈으니까 나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내가 설마 왕이 되겠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60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이게 또 참 이렇게 늦게 왕이 되니까 별로 또 누리지도 못해요. 2년 만에 병을 얻어 결국은 장남인 태자에게 선의를 하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바로 이 태자가 또 이제 시강 고원할 때 고종이 되는 거예요. 강종은 뭐 아들을 여러 두었는데 궁녀들로부터 후궁들부터 여러 두었는데 정비에게서는 이제 마흔이 돼서야 아들 하나를 낳은 게 바로 이 아이가 고종이고요. 그리고 명종이 폐위될 때 아버지 강종도 폐쇄자가 돼서 유배됐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6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개경열에 올라온 게 19살. 근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그 태자가 되고 그다음에 2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20이 맞나? 21가 맞겠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고종은 무려 46년이나 재위하면서 46년. 나중에 이제 사관들로부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희종처럼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잘 버티다 보니까 결국은 최씨 정권이 몰락하는 것까지 다 목도하게 되고 심지어 몽골이 침입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종에서 고종까지 최충원 시대에 집권했던 왕들은 이 고려 전기와는 달리 정말 이름뿐인 왕이었지만 상당히 나름 또 개인적인 삶을 보면 좀 파란만장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왕들과 달리 사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최충원 1인 권력의 치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